부모가 자식의 돈을 훔쳐가거나 같이 사는 삼촌이 조카의 돈을 훔쳐가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상 친족 상돌의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씨는 같이 사는 삼촌과 숙모가 상속재산과 퇴직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C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D씨는 동생과 그 배우자를 망인이 된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지만 역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A, B, C, D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직계혈족이거나 또는 동거 친족이라는 점입니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와 처벌에 관한 특례 조항인 친족 상돌의 조항이 형법에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었던 형법상 친족 상돌의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과 소추 조건에 관한 특례인 친족 상돌에는 우리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3조의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죄에 규정된 이 친족 상돌의 조항은 다른 대부분의 재산 범죄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및 그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 그리고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특수공갈죄 및 각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배임 수정죄 및 각 죄의 미수범과 점유 이탈물 횡령죄, 그리고 작물 범죄에 대해서도 친족 상돌의 조항이 준용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친족 상돌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 범죄에 친족 상돌에는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족 상돌의 조항이 적용되는 친족 관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3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먼저 직계혈족입니다. 직계혈족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임의 것을 요하고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상 배우자이면 동거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 동거 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다음 동거 가족은 동거 친족 중에서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 즉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혈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고,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혼인관계가 들어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우자란 동거 가족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족 상돌회에서 얘기하는 친족 관계는 결국 민법의 친족 관계 규정을 그대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게 된다면 형면제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죄의 실체 판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 실무상으로는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친족 상돌의 조항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나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즉 일정한 정도 범위의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다만 일률적으로 형면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행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을 때 일률적으로 형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즉 그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나가서 자기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 진술할 권리, 이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입법자에게 입법 개선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적용 중지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형법상 친족 상돌의 조항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하고 있으니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되는 헌법상의 어떤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현실적 가족 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그리고 가족 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의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국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고 또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말까지 입법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리하자면 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돌의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한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형해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즉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합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모나 동거하는 삼촌이나 숙모가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물건을 훔친다면 지금 당장은 친족 상돌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내년 말까지, 즉 2025년 12월 31일까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특례를 규정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친족 상돌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